안녕하세요. 현업 IT 회사 디자인 디렉터가 전하는 생생한 디지털과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 생스터 TV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바로 그 주제 몇 가지 키워드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구글, 클라우드, 게임.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모두 결합된 서비스가 얼마 전에 새로 나왔죠. 바로 그 서비스의 이름은 스테디아입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언박싱도 하고 제가 며칠간 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공유하고자 하는 서비스인데요. 구성 자체는 하드웨어 자체는 별로 없어요. 하지만 구글이 야심차게 내놓은 비장의 무기라고 그들은 말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게임 시장, 콘텐츠 시장의 양대 축이죠. 동영상 콘텐츠 그리고 게임 콘텐츠. 구글이 공략을 하고 있는 게 유튜브가 동영상 콘텐츠를 공략하는 천병이고요. 스테이디아가 바로 게이밍 콘텐츠를 공략하는 천병이 될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엑스클라우드나 애플의 아케이드 같이 대단히 쟁쟁한 경쟁자들이 이제 속속들이 그들의 클라우드 베이스 게이밍 서비스를 내놓고 있어요. 제가 최근 며칠간 사용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점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언박싱을 하고 또 이제 게임 장면들, 게임 플레이 장면들을 같이 보면서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한번 같이 보시죠.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이는 제품 프로덕 사진이 전면에 있고요. 그리고 스테디아 로고가 탑에 있고 옆면에는 뭐 라이프스타일 샷 그리고 뒤에는 캐치프레이즈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러한 거는 이제 구글의 전통적인 패키지 패턴을 똑같이 따라하는 거라서 뭐 새로울 건 없습니다. 엽니다. 오, 조이스틱이 들어있습니다. 앞면과 뒷면의 감촉이 좀 달라요. 여기 텍스처가 뒷면에는 확실히 있네요. 앞면은 좀 맨들맨들한 데 비해서 뒷면은 조금 거친 면이 있습니다. 버튼 위치라든지 뭐 여러가지 면은 다 이제 기본적으로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의 이러한 조이스틱의 스타일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네. 충전기, 여기에는 뭐 사용설명서가 들어있겠죠. 크롬캐스트가 들어있네요. 구글에서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뭐 영화라든지 뭐 다양한 TV 서비스부터 그러한 게이밍까지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스트리밍 디바이스예요. 구성품은 이게 전부인 것 같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 플레이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게임 플레이는 데스티니 2. 네, 데스티니 2에서 이제 로딩 화면이 지나면은 게임 캐릭터를 설정을 하는 그런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죠. 사실 게임 캐릭터를 설정하는 화면 자체는 뭐 대단히 빠르게 적용되는 스페셜 이펙트들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요. 뭐 여기서 크게 제가 뭐 안 좋은 점이라든지 렉이 걸린다든지 하는 부분은 굳이 찾아내진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여기 자체로서는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질적으로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 좀 시작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인터넷이 뭐 충분히 잘 연결됐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4K라고 구글 스테디아 측은 얘기를 했는데 4K로 보기에는 약간 모자른 해상도가 나올 때가 좀 있었어요. 4K로 나올 때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래픽이 조금 순간순간 변화하고 끊기는 모습은 확실히 보였습니다. 사무라이 쇼다운 플레이하는 화면인데요. 조금씩 플레이하다 끊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앱을 통해서 이 게임에서 다른 게임으로 한 게임에서 다른 게임으로 넘어가는 이런 부분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바로 이 녀석을 며칠간 사용해본 결과 느낀 점은 사실 몇 가지가 있어요. 장점과 단점으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장점부터 얘기할게요. 클라우드 베이스 게이밍 플랫폼의 가능성을 보여준 프로덕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좋은 점수를 그쪽에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만든 서비스인 만큼 경험의 연속성이 있다는 점이 대단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실에서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친구가 오든지 가족이 와가지고 나 텔레비전 볼게 하면은 안방에 들어가서 안방에 있는 컴퓨터로 바로 이어서 게임을 할 수가 있고, 게다가 밖에 나가서 계속 하던 플레이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핸드폰에 연결해가지고 가지고 나가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옵션과 연결이 제공이 된다는 점에서 좋은 점 같아요. 두 번째 장점을 꼽으라면요, 생각을 해봤는데 두 번째 장점이 사실 없어요. 왜냐면은 단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기술 자체의 완성도가 정식으로 출시된 버전 1 수준의 서비스로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가장 관건인 끊김없는 게임 플레이, 바로 이면에서 문제를 보이고 있어요. 저희 집에 인터넷이 뭐 가정용 인터넷이에요. 뭐 특별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그렇게 느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할 때 스트리밍 서비스들을 끈 상태에서 게임에만 집중하는 플레이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레이턴시 쪽에서 접속 문제
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두 가지 게임을 공짜로 써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는 데스티니 2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무라이 쇼다운이었어요. 데스티니 2 같은 경우는 이제 슈팅 게임이잖아요. 슈팅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한참 쏘고 있는데 갑자기 탁 멈추더니 확 더 간 다음에 거기서 또 이상한 데서 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니까 이거 슈팅 게임 하는 맛이 중간에 턱턱 끊기면 이거 맛이 안 나는데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무라이 쇼다운 할 때도 사무라이가 검을 딱 베잖아요. 그러면 베다 말고 잠깐 멈추다가 바로 이렇게 베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게임을 하다가 화가 나죠. 여러분들 예전에 어디 방송국에서 기자가 게임방 전원 내렸었잖아요. 그 기분을 간접 체험하실 수 있는 바로 그런 녀석이 현재 스테디아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해결되어 나가는 부분입니다. 콘솔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제 그래픽의 퀄리티가 어떤 게임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잘 나올 거라는 보장은 사실 근시일 안에는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저같이 일반 사용자를 위한 거잖아요. 게임방을 위한 콘솔도 아니고 엄청 빠른 인터넷을 가진 정말 최고로 비싼 인터넷을 가진 집만을 위한 장소만을 위한 콘솔이 아니잖아요. 저희 집이 그렇게 느린 인터넷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렉이 한두 번씩 발생을 할 정도라면은 좁은 인터넷이 환경이 안 좋은 집들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베이스 게이밍을 아직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게다가 5G가 적용되더라도 콘솔 베이스로 한 수준의 퀄리티 높은 게임을 밖에 나가서 아무런 렉 없이 플레이할 수 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시일 안에는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리고 5G가 완벽하게 잘 작동을 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5G 네트워크 안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이 구글 스테디아의 또 다른 단점으로는요. 게임 수가 별로 없어요. 사용할 수 있는 22개가 전부라고 합니다. 경쟁자인 마이크로소프트 엑스클라우드를 예로 들면은 50개가 넘는 타이틀이 있어요. 50개, 22개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저라면 50개 선택할 것 같아요. 조금 이 부분은 실망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게임 자체, 콘솔 자체에 대한 사람들의 충성도가 있죠. 그리고 게임 타이틀, 게임 자체에 대한 콘솔을 넘어서서 게임기를 넘어서서 게임 자체에 대한 충성도가 있기 때문에 게임이 많이 없으면 그만큼 충성 고객을 잃는 거고요. 게이밍 시장에서는.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서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그들 콘솔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독점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테이디아는 그 부분이 없더라고요. 독점 게임이 없으면은 사용자들이 충성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하지 않고 출시를 한 모습이 조금은 게이밍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좀 서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점으로는 여기 보이시는 컨트롤러 디자인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이게 새로운 디자인도 아니에요.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이랑 똑같습니다. 약간 다르게 버튼 이런 거 있고 중간에 스테디아 런칭 버튼이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같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이걸 사게 되면 언박싱에서도 보셨다시피 이 녀석과 크롬캐스트 두 개가 딸랑 들어있는데 129불이거든요. 파운더스 프리미어 에디션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제 프리미어 에디션에서 이 조이스틱을 추가로 컨트롤러를 사려고 하면은 69불을 내야 합니다. 69불. 비싸죠. 듀얼 쇼크가 되는 엑스박스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40불 내외 정도로 일반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거의 30불 차이가 나는데 그 정도 가치를 하는 컨트롤러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단점이 존재를 하는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완전히 아직 해결이 안 된 베타 버전 수준의 퀄리티를 가진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들은 앞으로 해결될 거예요. 그리고 타이틀 문제 분명히 해결을 해야 합니다. 구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컨텐츠 시장은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동영상 컨텐츠고요. 다른 하나는 게이밍 컨텐츠입니다. 동영상 컨텐츠 같은 경우는 유튜브가 전담을 하고 있죠.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잘 나갑니다. 또 다른 먹거리가 바로 이 게이밍 시장입니다. 게이밍 시장만큼 돈이 되고 사람들이 중독성 있게 하는 컨텐츠 시장은 사실 드뭅니다.
그런 만큼 이 게이밍 시장과 동영상 시장 이 두 가지 콘텐츠 양대 산맥을 장악하고자 야심차게 내놨는데, 물론 내놓고 나서 계속 발전시킨다는 포석이 있겠죠. 하지만 조금 너무 경쟁자들에 치여서 일찍 내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엄청 대단한 플랫폼을 구글은 가지고 있잖아요. 뭐 애플도 가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3파전이 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 세 가지 회사에 각자 회사들이 장단점이 있어요. 예. 뭐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회사들은 콘솔 베이스로 정말 하이엔드 게임을 아주 잘 만들어서 이거를 서브스크립션 모델을 잘 적용을 한 케이스들이고요. 뭐 애플 같은 경우는 모바일 게임의 최강 플랫폼입니다. 구글의 정말 큰 장점과 가능성은 바로 동영상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 오게 되면 이 게이밍 컨텐츠 플랫폼 자체를 동영상 컨텐츠 플랫폼 유튜브와 잘 융화시켜가지고 발전시킬 것이라 봅니다. 사실 게이밍 자체는 어떠한 세계관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보니까 그 세계관을 중계하고 또 그 안에서 삶을 마련하고 또한 컨텐츠를 마련함으로써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세계 안에 세계를 만드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동영상 기반 컨텐츠 플랫폼에 대단히 활용도 높은 인기 많은 컨텐츠로도 또 재가공될 수 있는 여러 환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가진 구글, 대단히 앞으로 강력해질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각자가 장단점이 있는 그러한 서비스들이기 때문에 누가 승자가 될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컨텐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노력할 테니까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니까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